국정농단 재판 내내 태블릿 PC의 실소유주는 최서원이라고 주장했던 검찰. 재판이 끝나자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질 않습니다. 법원은 최근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 검찰은 왜 안 주려고 했고 최서원은 왜 끝까지 돌려받으려고 한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 이 태블릿 PC의 탄생부터 오늘까지 10년을 쫓아가 봤는데요. 이 태블릿 PC는 탄핵과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최서원 씨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죠. 자, 당시 재판 때도 이 태블릿 PC 두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태블릿 PC는 최서원 씨 거냐 아니냐, 이 태블릿 PC가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마지막으로 조작된 거냐 진짜 태블릿 PC냐. 자, 1편 때는 역사 공부였다면 오늘은 법정 사회 공부입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니까요. 자, 1라운드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도 이 세 가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습니다. 일단 최서원 씨 주장부터 살펴보면요. 본인께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도 최서원 씨는 이 태블릿 PC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 당시에 JTBC 기자가 WK 사무실에서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온 건,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건 건조물 침입 절도다라는 거예요. JTBC 기자는 이 태블릿 PC의 소유자도 아닌데 이걸 마음대로 검찰에 갖다 줬고, 검찰은 압수 영장도 없이 이거를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 수집된 증거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법적 용어로는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태블릿 PC가 WK나 JTBC 손을 거치면서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흠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 태블릿 PC는 최서원 씨께 맞다고 봤습니다. 왜냐? 이 태블릿 PC 안에는 그 문서들 뿐 아니라 본인 개인 사진이나 이메일 등 다른 자료도 함께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떨어진 것에 이 법원이 주목을 했는데요. 당시에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자, 최서원 씨에게 본인이 보냈다고 인정한 문서, 이 문서가 이 태블릿 PC 안에 들어 있었고, 이 인정한 이 즈음에 최서원 씨가 두 번째 김한수 행정관에게 태블릿 PC를 네가 만들어줬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서가 전해졌을 그 당시에는 최소한 최서원 씨가 이 태블릿 PC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PC 안에서 문건이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죠. 자, 이번 증거로도 인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당시에 JTBC 기자가 WK 사무실에 들어가서 동의 없이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온 것은 맞으나 들어갈 때 건물 관리인의 동의는 최소한 받았고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없었다.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데요. WK 임직원들의 이익이 일부 침해가 된다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침해는 감수할 만하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나중에 최서원 씨에게 태블릿 PC를 돌려주라고 하는 판결에서는 미묘하게 바뀌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조작 가능성도 재판부는 없다고 봤습니다. 자, 이 태블릿 PC를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기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당시에 비밀로 인정됐던 문서들이 2014년 3월 최종 수정된 이후에는 누구도 손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재판부의 최종 결론은 이래요. 최서원 씨 거 맞고 증거로 인정이 되고 조작 가능성은 없다. 여기서 2라운드로 이어집니다. 자, 국정농단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자, 태블릿 PC 누구한테 있죠? 지금 검찰한테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 환부 신청을 합니다. 환부,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 태블릿 PC.
자, 형사소송법 제332조를 들어서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자, 압수한 물품은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가 해제가 된다. 뇌물 받은 것 이런 거는 이제 몰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는 당시에 몰수 선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났으니까 압수가 해제됐으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검찰 너희들이 이거 내 거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죠. 자, 그러자 검찰이 못 돌려주겠다며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최서원 씨가 이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맞으나 소유자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번째, 제출인의 의사를 고려했다. 여기서 제출인은 JTBC가 되겠죠. 자, 그러자 최서원 씨가요. 그래?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소송을 했고 최서원 씨와 검찰의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 1라운드에서는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증거들이 2라운드에서는 반대로 최서원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 태블릿 PC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한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보셨죠. 최서원 씨는 사용자는 확실하지만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재판 내내 최서원 씨가 본인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태블릿 PC는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졌다는 겁니다. 자, WK 사무실은 당시에 영업이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자, 이 태블릿 PC는 한 달 이상 사용이 되지 않았었으며, 자, JTBC가 이 태블릿 PC를 가져갔는데도 WK 측이나 최서원 씨 측이 돌려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버려졌던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이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서원 씨 소유가 맞다고 봤죠. 1편에서 이 태블릿 PC의 탄생 과정 전해드렸었죠. 자, 어땠었죠? 김한수 행정관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사줬고 이춘상 보좌관이 최서원 씨에게 건네준 거라고 봤잖아요. 이 과정을 이 재판부는 증여를 한 거라고 봤습니다. 김한수는 이춘상에게, 이춘상은 최서원 씨에게 서로 줄 걸 알고 증여를 해준 거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 소유가 맞다.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검찰이 아니 재판 내내 최서원 씨 본인도 본인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당시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지금 소유권 재판과는 무관한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1라운드 때 수사 책임자들의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는데요.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던 이런 발언, 당시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나가서 했던 발언, 다 이 PC는 최순실 거라는 내용들이었죠. 결정적으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했던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당시에 윤석열 지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근거를 댔었습니다.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이 최서원 씨 사이에 당시에 문자가 오갔는데요. 지금 보내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최서원 씨가 받았다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이걸 보내던 그때에 실제로 이 이메일로 연설문 문건이 넘어갔다고 윤석열 지검장이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부메랑처럼 오히려 검찰에게 불리하게 2라운드에서 작용을 한 겁니다.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하니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당시에 허락 없이 가져간 것에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당시 이 태블릿 PC는 버려진 거였다라는 검찰 주장에 법원은 버린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JTBC 기자가 당시에 WK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이 책상 서랍 안에는 이 태블릿 PC 외에도 부동산 계약서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버렸을 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 자, 당시에 WK 운영자가 건물 관리인에게 이 책상 나중에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새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라고 이 출입문 보안 카드도 맡겨두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태블릿 PC가 들어있는 책상은 폐기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되고 있었는데 JTBC 기자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승낙 없이 들어와서 임의로 이 태블릿 PC를 가져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2라운드에서 재판부는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피고 이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가의 법률 대리인이거든요. 국정농단 사건을 당시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최서원 씨와 맞서는 상황도 흥미롭죠. 자, 승소 이후에요. 최서원 씨 측 변호사는 기쁘다면서 최고의 전문가에게 이 검증을 맡기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최서원 씨는 여전히 자기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혹시 이 태블릿 PC에 조작 흔적이 나오면 그거를 증거로 해서 국정농단 재판 전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 태블릿 PC는요, 지금도 검찰 손에 있습니다. 검찰이 이건 1심 결과였고 검찰이 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심의 나올 때까지는 이 PC는 검찰 손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태블릿 PC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당시에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PC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발언 내용이나 아니면 삼성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들어있었고 이게 또 증거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최서원 씨는요, 이 태블릿 PC 역시 돌려달라. 특검이 갖고 있는데 돌려달라고 지금 소송을 걸었고 이 역시 재판 중입니다. 이 재판 내용도 결과가 나오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궁금증 풀리셨습니까?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